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김영현입니다. 삶의 희노애락을 영상으로 표현한 영화. 그중에선 인류 역사 문화의 정수를 담은 훌륭한 작품들도 많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도 그중 하나입니다.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그린 영화 루시와 일본 신사 문화를 아름답게 그린 너의 이름은인데요. 영상으로 만나는 인류 문화, 루시와 너의 이름은이 들려주는 인류 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한류 열풍사랑 대외 홍보위원이자 서브컬처 문화 비평가로 활동 중이신 진주도장 교무종감 권혁필 도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루시의 포스터에는 인간의 평균 뇌 사용량 10%, 오늘 그녀는 100%에 다가간다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참 인상적인데요. 루시가 어떤 영화인지 그 주요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영화 루시는 레옹과 제5원소, 택시 등의 영화로 유명한 프랑스의 릭 베송 감독이 연출하고 스칼렛 요한슨, 모건 프리먼 등의 유명 헐리우드 배우와 우리나라 영화 배우인 최민식 씨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10% 정도만 사용되는 인간의 뇌가 만일 100% 모두 발휘될 경우 어떠한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인가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우연한 계기로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뇌의 사용량을 증가시키게 된 여주인공 루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뇌의 활용은 신체의 활용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시각, 청각의 능력 중에서 비가시광선과 비가청음역이 존재하는데요. 이것과 같이 인간이 과연 뇌를 100% 활용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신인류가 있다면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뇌의 10%를 써서 천재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동안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설정의 영화가 좀 많이 만들어졌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영화의 설정과 유사한 작품은 2011년 개봉된 리미트리스가 있습니다. 두뇌 10%를 활용하거나 혹은 활용하지 못하는 한 소설가가 약물을 통해 두뇌를 100% 가동시키면서 겪게 되는 에피소드인데요. 약이 부족하면 죽기 직전까지 간다는 것이 비슷한 점이 매우 많은 작품입니다. 그리고 조니 뎁이 주연한 트랜센던스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인류가 수억 년에 걸쳐 이룬 지적인 능력을 초월하고 자각 능력까지 가진 슈퍼컴퓨터 트랜센던스의 완성을 목전에 둔 천재 과학자가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멸망이라 주장하는 반과학단체의 공격을 당해 목숨을 잃게 되지만 천재 과학자의 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슈퍼컴퓨터에 그대로 업데이트함으로써 이를 통해 영생과 신적인 능력을 얻게 되면서 겪게 되는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루시는 자신의 뇌 능력을 점차 개방시키게 되면서 자신이 보거나 듣지 못했던 빛과 소리, 그리고 전파 속에 담긴 광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검색하는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점에서 인간이 기계에 지배당하는 세상을 SF 세계관으로 치밀하게 그려낸 워쇼스키 자매의 매트릭스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과 만화로는 공각기동대와 오메가 트라이브 등과 같은 작품이 존재합니다. 이 루시라는 영화 제목이 좀 독특한데요. 영화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루시가 무엇을 뜻하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루시는 고고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세계 최초의 인류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고인류학자인 도널드 조앤스는 당시 1974년 시카고 대학 대학원생일 당시에 어렵사리 후원금을 모아 떠난 에티오피아의 인류 화석 탐사에서 운명적으로 320만 년 전의 여성 유골로 추정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레신스의 화석을 발굴하였고 그것을 루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가 발굴한 루시의 화석은 이후 30년 동안 가장 완벽한 형태로 발견된 인류 화석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류의 기원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특히 이 루시가 인류 최초의 조상으로 인정받게 된 계기에는 다른 유인원들과는 달리 직립보행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루시의 유골이 보관되어 있는 에티오피아에서
루시의 뼈를 직접 확인하고서 에티오피아인, 미국인,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같은 인류의 가족이고 같은 사슬에서 왔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경과 갈등, 슬픔, 폭력은 모두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감회를 전했다고 합니다. 극 중에서 최초로 100%의 뇌를 사용하게 된 루시의 이름이 가지는 상징성은 앞의 사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영화 제목 루시는 최초의 인류에 붙여진 이름이었네요. 이 영화는 그럼 단순한 SF나 액션 영화를 보기에는 그 시사하는 바가 참 큰 것 같은데요. 감독은 어떻게 이 루시를 영화로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뇌의 사용량은 10%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몇 퍼센트의 두뇌를 사용하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계에서의 수치 또한 계속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요. 릭 베송 감독은 인류가 뇌를 얼마나 쓰는지 바로 이 전제를 루시의 출발점으로 삼았고, 비록 작은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해 이 컨셉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많은 학자들을 만나 정보를 모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신경학자 이브스 아지드 박사는 릭 베송 감독이 현실과 상상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을 도와주었다고 하네요. 즉, 순수한 상상력만으로 만들어진 영화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루시에 대해 이 작품 속에는 사실이 있다. 예를 들어 뇌에 몇 개의 세포가 있는지, 한 개의 세포가 1초에 몇 개의 신호를 보내는지 등을 다룬다. 물론 영화에서 루시의 뇌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이야기는 좀 더 허구적으로 변해가겠지만 이 영화는 현실의 근거에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라고 전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뇌 기능을 100%를 발휘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감독의 지적 호기심에서 영화는 출발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10년이나 되었다고 하는데요. 영화 홍보차 방한했던 배송 감독은 흔히 인간은 10%가량의 뇌만 사용하는데 당시 우연히 만난 세포 전문가의 대화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남들은 뇌의 용량 중 10%만 사용하는데 전부를 쓰면 사람은 아마도 초능력을 갖게 되지 않겠냐는 그의 생각은 영화 속에 그대로 투영됩니다. 네, 그럼 영화를 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면 루시가 CHP4라는 어떤 약물을 씀으로 인해서 뇌 기능이 활성화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단지 영화적인 설정인가요? 아니면 실제 가능한 건가요? 네, 동양에서 약을 쓰는 목적은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하여 각 약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 성분을 개인의 체질에 맞게끔 처방하여 신체 회복 능력을 높이는 데 있는데요. 서양에서는 이와 달리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성분들까지 분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호르몬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호르몬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과 같이 신체가 성장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신체와 뇌의 기능을 연결하고 심리적인 변화와 더불어 신체의 상태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끼치는 뇌 안의 전달 물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드레날린은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혈당량을 증가시키고 심장 기능을 강화해 혈압을 오르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아드레날린은 어떤 위험 요소로부터 대체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전장에서 전투를 하는 병사들은 전장이라고 하는 생사가 불확실한 상황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통해서 컨디션 블랙이라는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총을 맞게 돼도 출혈이 과다하게 나지 않고요. 마치 영화에서처럼 총알이 슬로우 모션으로 지나가게 된다던가 혹은 주변에 큰 소리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현상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호르몬의 작용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신체 변화 중 하나이죠. 특히 2차 대전 당시에 병사들의 공포와 긴장, 그리고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된 모르핀은 그 중독성과 후유증 때문에 마약으로 취급되고 있는 약물이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CHP4라는 물질도 인체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호르몬의 일종으로 설정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능력을 증강시키는 CHP4라는 물질이 실제 하는 건가요?
영화에서는 임신한 지 6주차가 된 임산부에게서 발생되는 물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소개가 되는데요. 이는 실제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해외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감독은 CHP4는 정말 진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궁 내 태아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모체의 호르몬에서 영감을 얻었다라며 CHP4는 사실 마약이 아닌 자연 물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CHP4라는 이름은 릭 베송 감독이 지어낸 이름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이 천연 물질은 마치 원자 폭발과 같은 힘으로 생명을 탄생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임신 6주차인 아기에게는 생명의 핵심이 되는 장기들이 생성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뇌와 척수의 신경세포 80%가 이 시기에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그만큼 매우 중요한 시기에 발생하는 물질이니 만약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마약처럼 폭발적인 신체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는 감독의 상상이 현실에 덧붙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CHP4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 존재한다는 것이 참 놀라운데요. 뇌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이 주인공의 능력이 극대화되고 또 심지어 물질도 마음대로 조종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영화 속의 뇌과학자인 노먼은 인간이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두뇌 용량은 10%이며 생명체 중에 인간보다 유일하게 두뇌 용량을 더 사용하는 동물이 바로 돌고래라면서 돌고래들은 초음파를 통해 서로의 위치를 송수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노먼은 인간의 평균 뇌 사용량이 24%에 이르면 신체에 대한 완벽한 통제가 가능해지고 40%에 달하면 주변의 모든 상황을 제어할 수 있고 62%를 사용할 경우 타인의 행동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루시는 뇌의 능력이 개방되면서 마치 초능력자와 무협 소설에서 등장하는 무림 고수 그리고 심지어 오래전부터 회자되어 온 신적인 존재들이 가진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영화에서는 중간중간 퍼센테이지로 루시가 뇌를 얼만큼 쓰고 있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재밌는 건 1%부터 시작을 한다는 점입니다. 술을 마시고 성적인 욕구를 탐하고 욕망에 젖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은 온갖 두려움과 공포를 체험하고 있을 때에도 전체 뇌의 1%밖에 쓰고 있지 않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도 우리가 느끼는 모든 본능적인 것들과 욕망들 아래에선 기껏해야 짐승들의 두뇌 사용량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뇌는 인간이 탐구해야 할 마지막 남은 미지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뇌과학이 전 세계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이유인데요. 뇌과학에서는 앞서 소개하신 이 영화적 상상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뇌과학은 현재 인간과 동물의 1차적인 생리적 변화를 연구하는 단계를 훨씬 뛰어넘어 신경과 뇌, 그리고 신체와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설명하면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구성원리를 밝혀내고 있는 단계까지 이루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인문학과의 결합을 통해서 신경경제학, 신경미학, 사회신경과학, 신경윤리학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분류되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컨디션 블랙과 같이 위기의 상황과 고난의 상황이 닥쳤을 때 초능력, 괴력과 같이 자신이 가진 능력의 수배 이상을 발휘하는 것이나 우연한 계기와 변화로 인해서 예술적인 능력이나 언어적인 능력이 발달하게 되는 사례, 우리가 모르는 뇌가 가지고 있는 비밀과 연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동물들이 가진 일명 초자연적인 능력, 육감이라 불리는 것들은 사실 인간에게도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 정도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비슷한 지구 환경 속에서 진화해온 우리 인간도 외에는 아닌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인간의 뇌간에는 송가체라고 불리는 작은 영역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뇌과학자들은 이 기관을 쓸모가 없어 퇴화된 기관 정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수행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제3의 눈, 영안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부위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초능력자나
무당의 경험을 허무맹랑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뇌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어리석은 생각일 뿐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다라는 것의 정의는 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보의 인식이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가시광선의 영역만을 받아들이는 눈은 세상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많습니다. 빛이 가지고 있는 많은 영역들은 보통의 사람들은 짐작할 수도 볼 수도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영역 중에 일부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송가체의 활성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네, 우리 자신을 더 알기 위해서는 뇌에 대한 신비가 좀 더 많이 밝혀져야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동양의 수행 문화가 생각이 나던데요. 인식 능력이 극대화되고 또 몸과 물질을 마음대로 변환시키는 것을 보면서 마치 수행을 통해 심신이 변화되는 과정을 표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루시의 뇌 능력이 모두 개방되었을 때 어떠한 경지에 이르게 되는지를 차례차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뇌 능력이 20%일 때 루시는 신체 능력이 향상되고 청각, 시각, 무술, 총술, 의학적 지식, 그리고 각 나라의 언어를 자생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몸의 신진대사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고요.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칠정 유욕이 사라지는 경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30%일 때는 멀리 떨어진 것도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볼 수 있게 되고요. 머리 스타일과 생김새도 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50%일 때는 환경을 조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영화 장면에서 손짓 한 번에 사람들이 다 쓰러지기도 하고 하늘로 떠오르기도 하며 물질 자체를 조종할 수 있기도 합니다.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던 전자파가 루시의 눈에는 보이게 되고 그 실상을 확인하게 되는 경계에 이릅니다. 그리고 90%가 되어서는 위치 이동, 시간 이동이 가능해져서 최초의 인류인 루시를 만날 수 있게 되고 우주의 시작까지 거슬러 올라가 빅뱅을 최초로 보고 체험한 존재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100%가 되어서는 루시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는 듯 슈퍼컴퓨터로 모습을 바꾼 뒤 손가락만한 USB 저장 장치로 최종 진화를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루시는 나는 어디에나 있어 라는 말을 남기는데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동양 문화권에서 지금도 많이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무협소설 속에서 수련자가 절대 고수에 오르기 위해 겪게 되는 다양한 경지의 이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네, 그럼 그 경지를 영화와 비교하면서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20%에서는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신체 능력을 조절하는 것에서 무술의 기술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와 생각에 맞추어 신체를 움직이고 조절할 수 있는 것에서 화경이라는 경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0%에서는 자신의 생김새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것에서 환골탈태, 그리고 50%에서는 자연의 기운을 느끼고 물질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에서 이기어검의 경지를 비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90%의 경지에서는 자유자재로 시공을 움직이고 다니며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존재가 되는 것에서 현경이라는 경지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00%가 되어 세계와 하나가 되어버린 루시의 모습에서 우화등선이자 우주경이라는 경지의 단어와 흡사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무협소설의 원류는 다름 아닌 유가, 도가, 불가의 경전, 그리고 전설과 민담에서 비롯됐는데요. 즉 단순히 사람들의 상상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동양에서 깨달음과 자기 완성을 위해서 수행과 봉사를 해온 선천의 수많은 성자들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네, 정말 수행의 단계와 여러모로 비슷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영화를 볼 때 뇌과학과 수행에 대해서 알면 더 좋겠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의학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성분을 섭취해야 되고 신체 활동, 지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수 성분이 있음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특히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좋은 호르몬의 분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성분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자연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도
자신의 체질과 용도에 걸맞게 활용하면 약이 될 수 있고 잘못 섭취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동양의학의 관점도 함께 연구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수행이나 공부를 통해 현상 세계를 뛰어넘는 체험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음식물을 통해서 컨디션을 향상시키거나 혹은 인위적으로 정신적인 심취 상태에 빠지게 하여 신적인 세계를 체험하기도 하는데요. 미국의 자연주의 히피 문화가 발달하게 되면서 인디언 샤먼들이 트랜스 상태를 체험하기 위해서 피웠던 대마와 같은 마약류가 미국의 히피족들에게 전파되게 된 것 역시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고 난 뒤에는 소화가 되면 배가 고파오듯이 약을 이용한 방법에는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오용이나 남용을 했을 경우에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이러스나 뱀의 독은 치사량을 투입했을 때 치명적이지만 극소량을 활용하면 백신이나 약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서양에서는 인간의 신체 활동과 정신의 활동이 물질적인 작용을 통한 생리적인 변화의 표상이다라는 개념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루시에서도 인류의 궁극적인 진화는 강력한 약물이나 방사능과 같은 인류가 감당하기 힘든 에너지의 정수를 통해서만 발생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상을 관통하는 인류 공통의 문화인 신교 문화에서는 인간의 신체는 우주를 본따서 만들어진 소우주이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타고난 원천지기를 바탕으로 하여 그것을 잘 보존하고 수행하여 닦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참 수행법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네요. 수행의 효과에 대해서도 최근 과학에서는 규명이 많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인간의 정신활동에 관계하는 신경세포는 약 140억 개나 되고요. 서로 간의 기능적인 연결과 활동의 상황이 뇌 활동의 좋고 나쁨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특히 지적인 능력이나 사고 능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끊임없이 뇌의 기능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DNA는 49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기능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 DNA가 능력이 발현된 DNA보다도 훨씬 더 수가 많습니다. 특히 수행이나 명상은 뇌에서 좋은 호르몬이나 뇌파를 흐르게 하고 이러한 신체의 숨겨진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태일주 수행은 한민족 신교 문화의 출발이자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수행법으로서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증산상제님께서 인류에게 전수해 주신 수행법인데요. 가만히 앉아서 소리를 내면서 수행을 하는 정공수행과 몸을 움직여서 막힌 기혈을 풀어내는 동공수행인 도공이 있습니다. 정공수행과 동공수행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종도사님께서는 태율주를 읽어야 천지 조화 공부다. 태율주를 집중해서 잘 읽으면 천지의 1등 심리학자가 된다. 영통한 심리학자, 반도통한 심리학자가 된다. 아주 미세한 원자 세계부터 저런 모래알, 바위 덩어리, 흙 덩어리의 마음, 그 생명의 역사까지 알아버린다. 그것이 태율주의 조화 성령의 세계, 태율주의 깨달음의 세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산도에서는 태율주 수행을 근본으로 후천의 가을 문화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네, 뇌과학과 수행에 대해서 들으니까 영화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1부 마칠 시간인데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었네요. 네, 앞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저는 단연 루시라는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이자 핵심은 단연 이 대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인류는 10억 년 전에 생명을 선물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무엇을 이루었는가? 이 대사처럼 우리는 가늠할 수도 없는 길고 긴 시간 동안 생명이라는 귀중한 기회를 선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대지와 물과 음식을 제공하는 자연이 그렇고 그리고 세상에 태어날 기회를 부여해준 조상님들의 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불과 지금의 인류가 인식하고 기억하는 시간은 수천 년에 불과합니다. 그 시간 동안 인류는 자연의 선물에 대해 어떠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매우 좋은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문명은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인간 본연의 가치가
더욱더 희미해져가는 현대사회에서 인간 본연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CHP4와 같은 약물을 먹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테일주 스웨인과 같은 인류 고유의 신교 문화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루시를 통해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도생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우주와 하나 된 루시. 뇌과학의 현주소뿐만 아니라 동서양 수행 문화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인연의 소중함을 전해주는 일본 애니메이션이죠. 너의 이름은을 통해 일본 전통 문화를 만나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